마음라디오, 오늘의 실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이 계절이면 더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간 한 분의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50년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희 할머니였죠. 두 분은 여고 3학년 때 처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나눠온 진짜 벗이었습니다. 정자야, 우리 둘 다 100살까지 살자. 그래야 손자들 시집장가 보내지. 영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영희 할머니는 늘 정자 할머니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정자 할머니가 소심해서 망설일 때도 영희 할머니가 에이 그냥 해보자 하며 등을 떠밀어주곤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한 50년의 세월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서로의 집을 들락날락하며 육아 고민을 나누었고, 중년에는 시집살이 어려움과 남편들 직장 문제로 서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넘어서는 손주들 자랑하기 바쁘면서도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친구였죠.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서 함께 자동시장을 보는 것이 두 분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늘 정자 할머니보다 30분은 먼저 나와서 좋은 자리에서 기다려주곤 했어요. 시장에서는 이 할머니 저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어떤 가게 물건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하고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나이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고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면 그게 행복 아니야? 영희 할머니의 인생 철학은 참 단순 명쾌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영희 할머니 덕분에 정자 할머니도 늘 마음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영희 할머니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가끔 기침을 하시더니 감기인가 보다 하며 넘기곤 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병원 한번 가보라고 권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영희 할머니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화요일 시장 가는 것만큼은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전처럼 30분 일찍 나오지 못하고 정시에 만나거나 때로는 몇 분 늦기도 하셨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쯤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정자야, 미안한데 다음 주는 못 만날 것 같아. 수민이가 병원 좀 가보자고 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정자 할머니는 그래, 검사 한번 받아봐. 건강이 최고지 하며 별 걱정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영희 할머니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며 대화를 피하시더니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친구가 몸이 아프면 푹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9월이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혼자서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영희 할머니가 나아지면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12일 새벽 5시 20분 정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큰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자 이모. 어머니가 어젯밤에 수민 씨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영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정자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 이모, 어머니가 폐암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저희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수민 씨의 말이 정자 할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라니요. 그것도 6개월 전부터라니요. 그러면 영희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미. 그럼 봄부터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걱정만 끼칠 뿐이라고. 수민 씨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구가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왜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겨버렸을까요? 왜 더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을까요? 장례식은 언제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시립 장례식장에서 발인입니다. 이모, 와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 가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배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정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없는 세상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전화 오더니. 소음을 들은 둘째 딸 미경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미경이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서. 아니야, 미경아. 나 당장 영희한테 가봐야 해. 5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혼자 계시게 둘 수는 없어. 정자 할머니는 서둘러 상복을 꺼내며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어려웠어요. 미경이가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이 상태로는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산 시립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 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자 이모. 수민 씨가 달려와 정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를 닮아 인상이 선한 수민 씨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모 걱정을 하셨어요. 정자는 나보다 마음이 약해서 충격받을까봐 그러시면서. 정자 할머니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함께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20살 때, 신혼 때의 서투른 요리를 두고 서로 웃었던 20대,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며 육아 고민을 나누던 30대, 시집살이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40대, 갱년기를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위로했던 50대,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할머니 역할을 배워가던 60대까지. 영희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서 그런 큰 병을 앓았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정자 할머니의 독백이 영정 앞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에서 조문을 오신 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어요. 정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가 얼마나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각별한 사이셨구나 싶었어요. 50년 우정이면 정말 귀한 인연이었네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단 하나뿐인 친구를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왜 친구의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마지막 몇 달 동안 영희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정자 이모, 어머니가 이모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발인을 앞두고 수민 씨가 정자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자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먼저 간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잘 살아갈 거다 그러셨고요. 정자 할머니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해준 친구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그런 친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발인 행렬을 따라가며 정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희 할머니와 영영 작별하는 것이구나. 50년간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과거 속에만 남게 되는구나. 연결식이 끝나고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정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희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겠지만 영희 할머니도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거든요. 영희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집안에만 있으려 했어요.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첫 번째 화요일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희 할머니와 함께 자동시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영희 할머니가 항상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쯤 영희가 벤치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더 이상 영희 할머니가 기다리는 벤치는 없었어요. 더 이상 함께 나눌 대화도 함께 고를 채소도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출근 전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아니야. 나 괜찮다. 정자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저녁에 제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마트라도 가요. 아니야, 필요한 건 없어. 그냥 좀 쉬고 싶다. 미경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영희 할머니와 함께 봤던 드라마들이 생각났거든요. 영희야, 이 드라마 주인공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해? 그러니까 말이야. 정자야, 우리 저렇게 살지 말자. 솔직하게 살자. 그런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침대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희 할머니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점심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옥분이었어요. 정자야, 영희 소식 들었어. 정말 충격이었다. 괜찮아? 정자 할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더 슬퍼질 것 같았어요. 정자야? 거기 있어? 응, 있어. 내가 내일 놀러 갈까? 혼자 있으면 더 힘들잖아. 아니야,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옥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영희도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정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영희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5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 병든 것도 모르게 한 내가 영희 마음을 안다고? 정자야. 영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6개월 동안 혼자 아파하면서도 나한테는 숨겼다고. 나는 친구도 제대로 못한 거야. 정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옥분이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정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그대로인데. 배가 안 고파서. 미경이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식사만큼은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 할머니도 엄마가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영희는 이제 없어. 내 옆에 없다고.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딸까지도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했던 수많은 밤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서로 집을 오가며 간병했던 밤들, 시댁일로 속상할 때 전화로 새벽까지 이야기했던 밤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시장도 가지 않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화요일이 왔습니다.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킬 때 정자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외출 준비를 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 맞다. 영희가 없구나. 그 순간의 충격은 첫날보다도 더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상의 리듬이 영희 할머니의 부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자동시장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서자마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평소 영희 할머니와 함께 들어가던 그 길이 너무 넓고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정자 할머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영희 할머니와 함께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프신가요? 그 질문에 정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 네. 좀 몸이 안 좋아서. 정자 할머니는 얼버무리며 과일 몇 개만 사고 서둘러 시장을 나왔습니다. 영희 할머니 없는 시장은 너무 큰 공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공간들이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는 것을, 50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떠난 지 2주가 지나자 정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엄마,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미경이가 걱정이 되어 말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나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정자 할머니의 모습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2주 만에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도 짙어져서 마치 몇 년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옥분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정자 할머니가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었어요. 정자야, 문 좀 열어. 옥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 할머니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자야, 나야 옥분이. 안다 열어줘. 결국 정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는 정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정자야.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옥분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며칠 만에 이 모양이 됐는데. 옥분이는 정자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들이 며칠째 그대로 있었고 우유는 상에 있었어요. 정자야, 이런 식으로 지내면 안 되겠다. 영희도 이렇게 지내는 너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영희가 뭘 마음 아파해. 영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6개월 동안 죽을 병을 앓으면서도 나한테는 감기라고 했어.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쏟아져 나왔어요. 50년을 함께 했는데, 50년을, 그렇게 큰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옥분이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정자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자야, 진정해. 영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영희는 죽기 전까지도 나한테 진짜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냥 영희가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넘어간 바보야. 친구면 친구답게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정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좀 더 자주 물어봤으면, 영희가 병원에 일찍 갔을 텐데,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정자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가 숨기려고 한 거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정자 할머니는 소파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50년 친구인데 친구가 아플 때 모르는 게 말이 돼? 내가 정말 친구였다면 눈치라도 챘어야지. 영희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혼자서 그 큰 병을 앓으면서. 옥분이는 정자 할머니를 안으려고 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밀어냈습니다. 만지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마. 나는 친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영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정자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분이는 문 밖에서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정자야,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옥분아.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정자야. 제발. 혼자 있고 싶어. 결국 옥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정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걱정된다고요.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이상한가 봐. 정자 할머니는 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마지막 힘까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영희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5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뭐라고 살아야 해? 미경이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괜찮아져. 영희 없이는 정말 안 괜찮아져.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내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50년의 우정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더욱 슬펐어요. 특히 작년 가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정자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이미 몸이 안 좋았던 게 아닐까?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 할머니의 독백이 깊은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보다도 친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정자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미경이는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영희 할머니의 집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영희 할머니 댁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민 삼촌이 유품 정리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시던데. 아니야, 그런 곳에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정자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미경이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계속 피하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을 제대로 정리하셔야 해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정자 할머니는 마침내 영희 할머니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 말 영희 할머니가 떠난 지 3주 만의 일이었어요. 수민 씨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자 이모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이모를 위해 남겨둔 것들이 있어요. 집안은 영희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소파에는 영희 할머니가 즐겨보던 드라마 잡지가 놓여 있고 식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 있는 것들을 좀 봐주세요. 저희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영희 할머니의 방에 들어간 순간 정자 할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영희 할머니가 평소에 입던 카디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영희야, 너 정말 여기 없구나.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영희 할머니가 아꼈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작년 생일에 정자 할머니가 선물한 스카프가 가장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수민 씨가 침대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들어서 쓰신 일기인 것 같아요. 이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친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3월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온다. 정자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만 끼칠 뿐이다. 정자는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정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이미 그때부터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5월의 기록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좋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정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하겠다. 정자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차라리 내가 혼자 이겨내자. 그리고 7월의 기록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자와 시장에 갔다. 정자가 영희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 들킬 뻔했다. 더 조심해야겠다. 정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모, 어머니가 이모한테 드리려고 준비한 편지도 있어요. 수민 씨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에 정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기가 두려웠어요. 마침내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자야. 먼저 간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6개월 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지막까지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너는 워낙 마음이 여려서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할 게 뻔했거든. 정자야,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어.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정자야,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봐.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 같은 거 말이야. 내가 너 몰래 신청해뒀어.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 많을 거야. 우리의 우정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거든. 나도 저 세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정자라는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영원한 친구, 영이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자책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어요. 영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모, 이것도 보세요. 수민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복지관 서예교실 등록증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모 명의로 미리 등록해 두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정자 할머니는 등록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영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집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정자 할머니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영희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자책은 줄어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가 남겨준 복지관 서예교실 등록증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 미경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영희 할머니 마음을 받아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혼자 그런 곳에 가서 뭘 하겠어. 영희 없이는. 처음에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영희 할머니도 엄마가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5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 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던 중 옥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얼굴색이 전보다 나아졌어. 응. 영희가 편지를 남겼더라. 그걸 읽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 영희가 뭐라고 했어? 정자 할머니는 편지 내용을 옥분이에게 들려줬습니다. 특히 서예교실 등록 이야기를 하자 옥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영희가 마지막까지도 너 생각을 했구나. 정말 좋은 친구였네. 그런데 옥분아, 나 혼자 그런 데 가서 뭘 하겠어. 영희 없이는 뭘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영희가 그렇게 준비해 준 걸 그냥 버릴 거야? 옥분이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써서 준비해 준 것을 무시하는 것도 미안했어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였어요. 사진 속 영희 할머니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영희 할머니가 그런 활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희야, 너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했지. 나보다 훨씬 적극적이었고. 그때 정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서예교실을 신청해 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처럼 적극적으로 살아보라는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정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서예교실에 가보기로요. 미경아, 나 내일 복지관에 가볼까 해. 미경이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한 번만 가보는 거야. 영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희 할머니도 엄마가 잘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등록해 주신 거잖아요. 2024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 정자 할머니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반여일동 복지관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복지관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함께 있었다면 어서 들어가자 하며 등을 떠밀어줬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어요. 영희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서예교실 장소를 물어보고 2층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 정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어색했지만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말순 할머니의 친근한 말에 정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매우 활기차 보였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기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붓 잡는 법부터 시작할게요. 정자 할머니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서예를 배운 것 외에는 처음이었거든요. 옆에서 말순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첫 글자를 써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없는 이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붓으로 한 획 그어가며 글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어머, 정자 씨 처음 치고 꽤 잘 쓰시네요. 선생님이 정자 할머니의 글씨를 보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정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도 함께 앉게 됐어요. 정자 씨는 왜 서예를 배우려고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친구가 권해서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순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됐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말이 정자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정자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정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조금 괜찮았어. 다음 주에도 가볼까 해. 미경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예교실에 나가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영희 할머니 생각에 울적했지만 점점 수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특히 말순 할머니, 순자 할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우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물론 영희 할머니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가을 축제를 하는데 우리 서예교실에서도 작품을 전시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쓴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좋아하며 찬성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무슨 소리예요? 정자 씨 글씨 정말 좋아졌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쓴 가을이라는 작품,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자 할머니가 지난주에 쓴 가을이라는 작품은 특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를 떠올리며 썼던 글씨였는데 그 마음이 붓 끝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정자 씨, 우리 같이 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순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고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색하고. 그때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 혹시 영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말에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라면 분명히 정자야, 뭘 그렇게 움츠러들어? 그냥 해봐. 못하면 어때? 배우는 거지.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희 할머니는 항상 그랬거든요. 정자 할머니가 주저할 때마다 등을 떠밀어 주던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정자 할머니의 대답에 교실 안의 모든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와서 정자 할머니는 전시할 작품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써온 글씨들을 다시 보니 확실히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특히 마음을 담아서 쓴 글들은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전시회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미경아, 나 혼자서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영희가 있었으면 같이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엄마, 이제는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정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싫어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자 할머니는 특별한 작품을 하나 더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영희 할머니에게 바치는 글이었어요. 혼자서 붓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영희 할머니의 편지에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우정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거든. 정자 할머니는 붓에 먹을 찍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친구란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고 없을 때는 전부인 존재. 영희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모두 담아서 썼습니다. 글씨를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 준비일이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동안 준비한 작품 3점을 가지고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영희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작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친구란 이라는 작품을 보고 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자 씨, 이 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영희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맞아요. 이 글씨체도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이 안정되니까 글씨도 안정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작품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표했어요. 이 글 누가 쓰신 거예요?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제가 썼어요. 정자 할머니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듣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 글에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네. 50년 지기 친구를 보낸 마음을 담았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 글이 더욱 와닿아요. 친구란 정말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 뿌듯했어요. 전시회를 마친 후
서예교실 할머니들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자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들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내가 전시회에서 내 이야기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어. 고마워, 영희야. 내가 만들어준 기회 덕분에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정자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희 할머니 없이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영희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 후 정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민 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정자 이모, 시간 되실 때 댁에 좀 놀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모가 꼭 봐야 할 것들이 더 나왔어요. 정자 할머니는 궁금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또 무엇을 남겨뒀을까요? 다음 날 정자 할머니는 수민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3주 전처럼 무겁고 슬픈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을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모, 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수민 씨가 보여준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정자 할머니와 영희 할머니가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카드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다녔던 곳들의 기념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 영희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뒀구나. 정자 할머니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고받은 다이어리, 결혼식 때 서로에게 준 선물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간 놀이공원 입장권까지. 이모, 이것도 보세요. 수민 씨가 상자 맨 아래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정자와의 5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앨범을 열자 정자 할머니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등학교 때 둘이 찍은 첫 번째 사진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올해 초에 찍은 사진까지. 정말 50년의 우정이 한 권의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각 사진 밑에는 영희 할머니가 직접 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1974년 봄 정자와 첫 만남. 수줍어하던 정자가 귀여웠다. 1978년 정자 결혼식. 내가 더 떨렸던 것 같다. 정자야 행복해라. 1985년 정자네 첫째 태어난 날. 함께 울고 웃었던 밤. 1995년 시장에서 함께 장보기 시작. 이제 진짜 아줌마가 됐다. 2010년 환갑 함께 맞기.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2024년 새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새해. 정자야 건강해라. 마지막 메모를 읽는 순간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이미 올해 초부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이런 앨범을 만들어뒀구나. 영희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정자 할머니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과 달랐어요. 슬픔보다는 감동이,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정자랑의 추억들을 정리하니까 내 인생이 정말 풍요로웠구나 하시면서. 수민 씨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자신과 똑같이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모,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 정자가 나를 그리워하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자는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셨어요. 정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준 친구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정자가 새로운 사람들과도 좋은 인연을 만들기를 바란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왜 서예교실을 신청해 줬는지, 왜 마지막까지 자신의 병을 숨겼는지, 모든 것이 자신이 영희 할머니 없이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수민 씨, 고마워요. 영희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희 할머니를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희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준 거였어요. 바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 너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 그 순간 정자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 정자야. 그렇게 해. 나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정자 할머니는 드디어 영희 할머니와 진정한 작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정자 할머니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진정한 작별을 한 후 정자 할머니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먼저 서예교실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 오는 사람들을 먼저 반갑게 맞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김복순이라는 새로운 할머니가 서예교실에 오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어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복순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순 씨, 처음이라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자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붙잡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자 씨, 고마워요. 혼자 와서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친구분의 도움으로 여기 오게 됐거든요. 정자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에게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서예교실에 오게 됐는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친구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마지막까지 정자 씨를 생각해 주시고. 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친구가 해주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복순 할머니는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칠 후 정자 할머니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영희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좌동시장을 혼자 가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슬퍼서 피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영희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정자 할머니는 좌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영희 할머니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정자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영희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영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영희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슬프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영희가 원했던 대로 살려고 해요. 정자 할머니는 과일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거였어요. 영희 할머니가 유독 좋아하셨던 사과예요. 이거 사가세요. 네, 고마워요. 영희도 이 사과 참 좋아했었죠.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며 정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곳들이 영희 할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주 수요일 서예교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서예를 좀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고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자 씨는 어때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다른 분들도 잘 도와주시고. 정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고급반이라니 자신에게는 너무 높은 목표 같았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정자 씨, 도전해 보세요. 영희 할머니도 정자 씨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생각해 봤습니다. 영희 할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자야,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해봐. 못하면 어때? 배우는 거지.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정자 할머니의 대답에 교실 안의 모든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 달 전에 소극적이었던 정자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뭔가 활기차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영희가 나에게 정말 큰 선물을 남겨줬더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야. 영희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경이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영희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다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너가 해주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 영희 할머니가 떠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매주 규칙적으로 서예교실에 나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히 가꿔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순 할머니와는 좋은 관계가 됐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복순 할머니를 도우면서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복순 할머니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친구 덕분에 여기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거든요. 이제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고급 서예반에 올라간 정자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씨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서예 시간이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감사라는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정자 씨, 이 감사 글자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무엇에 감사한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50년 동안 함께 해준 친구에게,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 영희 할머니 말씀이시죠? 정자 씨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부러워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지금도 있어요. 비록 곁에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정자 할머니의 말에 교실 안의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저도 남편 생각은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요. 정자 씨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무엇을 배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을요. 복순 할머니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깨달은 것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좌동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된 화요일 장복이었어요. 영희 할머니와 함께 다니던 그 시장이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살아있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얼굴이 참 밝아졌어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새로운 일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영희가 권해준 서예교실에서. 아, 영희 할머니가 그런 것도 준비해 두셨구나. 정말 좋은 친구셨네요. 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지금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시장을 둘러보며 정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이 길들, 함께 고른 채소들, 함께 마셨던 커피. 모든 것이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감사한 추억이 되었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는 일상이 되었어요. 영희야, 오늘도 고마웠어. 내가 만들어준 기회들 덕분에 나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정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던 게 맞았어. 정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 너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줬구나. 그날 저녁 미경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서예 수업 갔다가 시장도 보고. 참, 복순 씨랑 내일 같이 영화도 보기로 했어. 와, 정말요? 엄마가 친구분과 영화를 보신다니. 영희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영희가 나보다 먼저 갔지만 결국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걸 보고 있을 거라고. 미경이는 어머니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새로운 글씨를 써봤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였어요. 글씨를 쓰면서 정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공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빈자리는 영희 할머니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자신이 더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야, 우리의 우정은 내가 말한 대로 끝나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자라고 있고. 정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친구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씨앗들이 정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정자 할머니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정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말이에요. 마음 라디오 오늘의 인생 문장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떠나고 나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그 친구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퍼뜨린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라디오였습니다.